안녕하세요. 서울세계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지영 원장입니다. 팔을 못 들겠어요. 밤에 어깨가 아파서 계속 깨요. 이런 증상 겪은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이 흔해서 그냥 오십견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힘줄이 끊어진 건 몰랐다고 하시는데요. 그냥 파스 붙이고 버티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밤에 어깨가 많이 아프거나 팔을 위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다면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힘줄이 찢어진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이 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꼭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서울세계로병원 관절센터 이기란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세계로병원 관절센터 이기란 원장입니다. 원장님,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회전근개가 정확히 뭐고 왜 중요한 건가요? 회전근개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쪽에 위치한 극상건이라는 힘줄이고요. 이 힘줄들은 다 같이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팔을 들고 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팔을 들거나 돌릴 때 이 힘줄들이 어깨 뼈에 부딪히면서 반복적으로 마모되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손상이 생깁니다. 파열이 생기면 어깨에 통증이 있기도 하고 팔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다가 아픈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게 회전근개 손상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오십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증상일 때 좀 더 의심해 봐야 될까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깨가 좀 굳었나 보다, 오십견이겠지 하고 몇 달씩 참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은 초기 증상부터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팔을 들 때 특정 각도에서 찌릿하거나 옷을 입고 머리를 감을 때 순간적으로 아야하고 통증이 옵니다. 특히 팔을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 깊숙한 데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조금 더 진행되면 낮보다 밤에 더 아픈 야간통이 나타납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특히 아픈 쪽으로 돌아 누우는 게 힘들고 그 통증 때문에 잠을 자주 깨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도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예전엔 한 손으로 이렇게 쉽게 들어 올리던 걸 어느 순간 힘이 안 들어가고 팔을 버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단순한 염증이나 오십견이 아니라 회전근개가 찢어졌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원장님, 그럼 혹시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병원 오기 전에 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엄지를 위로 든 채 팔을 약 45도 정도로 옆으로 들어 올려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손목을 눌러보세요. 이때 통증이 어깨 깊숙한 곳에서부터 느껴진다면 회전근개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린 상태로 같은 동작을 한번 반복해 보는 겁니다. 둘 중 하나라도 통증이 있다면 회전근개 힘줄 손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이학적 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다들 자가 테스트를 해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병원에 가면 그럼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어떤 검사들을 추가로 하시나요? 네,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단순히 엑스레이만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의 증상과 움직임을 바탕으로 이학적 검사라는 걸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1단계는 문진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팔을 어느 방향으로 들 때 아프신가요? 밤에 혹시 통증이 심한가요?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파열의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된다면 관절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팔이 굳어서 움직이는 건 아닌지, 통증 때문에 못 움직이는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오십견은 관절 자체가 전체적으로 굳어서 거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힘든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특정 방향, 특히 예를 들면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3단계는 회전근개 힘줄별 기능 테스트입니다. 저희 의학 용어로 MTCAN 테스트, 벨리 프레스 테스트, 오브라이언 휘플 테스트 등 여러 가지 어깨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학적 검사들을 통해 어떤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초음파나 MRI 같은 추가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진찰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말씀하신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 같은 영상 검사는 보통 언제 진행하나요?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영상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엑스레이는 뼈 상태를 확인하는 데 쓰이고요. 힘줄 상태를 확인하려면 초음파나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힘줄이 끊어졌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MRI는 끊어진 범위나 말려 들어간 정도, 그리고 회전근개 근육의 위축 여부까지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에는 MRI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네, 수술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힘줄이 끊어진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걸 그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회전근개 파열은 크게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로 나뉘는데요. 부분 파열은 힘줄이 일부만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층 파열은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이 경우는 근력 소실이 더 크고 치료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 파열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이 크기에 따라 수술 방법과 재활 기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영상 검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그럼 방금 설명해 주신 파열 크기나 완전 파열, 부분 파열 같은 건 말로는 좀 알겠는데요. 실제 MRI나 초음파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실제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정상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가 어깨뼈 위쪽으로 이렇게 띠 모양으로 검은색으로 감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검은 띠 모양이 아니고 검은 띠 안에서도 하얗게 부분적인 손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상을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까 띠 모양처럼 덮고 있던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견을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런 파열 부위를 직접 움직이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MRI에서는 어느 힘줄이 얼마나 끊어졌는지, 어느 부위가 안쪽으로 더 말려 들어갔는지, 또 주변 근육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계획해야 하는 분들은 MRI로 이런 정보를 정확히 알고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서울 세계로병원 관절센터 이기란 원장님과 함께 실제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깨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